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제 스트링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스트링에서 제가 이제 몇 개 내용을 빼먹었다고 어제 설명했었는데, 그 빼먹은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F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출력을 할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프린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SDF하고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111 더하기 뭐 요러한 거를 이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것을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요 물음표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2452구나 하고 이제 245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가로로 치고 이 111 더하기 2341에 해당되는 거를 계산을 해줘가지고 이 부분은 출력을 해줬으면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출력하면 단순히 이렇게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에 F라고 이제 붙이게 되면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계산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그대로 출력하는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F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A에다가 이제 1을 넣고 B에다가 2를 넣잖아요. 그러면 PARINT하고 이 A는 물음표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 이 물음표인데 이 물음표에는 실제 이 파이썬에서 A 쳐갖고 나오는 요 1의 값 있죠. 요런 거를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하고 A F를 이제 앞에 붙여주게 되면은 A는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A에다가 이러한 값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F 스트링이고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이제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가 2를 넣고 F 스트링 하면 이제 그러니까 역까지는 그냥 그대로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띄어쓰기를 지금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띄어쓰기를 뭐 이만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 띄어쓰기가 반영돼서 그냥 완전 스트링처럼 이제 동작을 하는데 여기 중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그 파이썬에서 쳐가지고 A 플러스 B의 값이 나오는 그거 있죠. 그 값을 찾아가지고 출력을 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뭔가 되게 유용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예제는 이제 A에다가 2를 넣고 B에다가 3.14159 이거 파이의 값입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A 곱하기 B라는 거를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은 A 곱하기 B를 이제 계산한 이제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가끔씩 너무 많은 출력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줘가지고 내가 이제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소수점을 한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콜론을 붙이고 2F라고 치면은 둘째 자리까지 나오고 3F라고 치면은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4F라고 치면 넷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이제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콜론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값을 의미하고 여기 콜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값을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지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A는 3.14159 요것도 이제 파이의 값을 이제 넣었고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6.28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스페이스를 조금 넣고 구분을 해갖고 3 곱하기 A도 출력을 하고 싶어. 그리고 3 곱하기 A는 .EF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템만큼 띄어라는 의미로 이렇게 슬러시하고 T를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반영이 되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떨어져서 이제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많이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되게
짜잘한 기술이죠. 요거는 좀 코드가 어렵네. 요거는 코드가 어려워가지고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아직 안 배워서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숙제로 내야 되겠다. F 스트링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문법을 외우고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스트링이랑 이제 포문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JVNU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자열 있죠. 이러한 문자열이 있는데 이러한 문자열에 우리가 포문 같은 거를 이제 쓰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길이가 이제 4인 벡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칸이 막 이렇게 있고 네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칸에 이제 J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칸에 이제 N이 있고 세 번째 칸에 이제 B가 있고 네 번째 칸에 이제 U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떠한 스트링이니까 제가 이제 S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S 하고 0 하면은 J가 나오고 1 하면은 N이 나오고 그다음에 2 하면은 B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문을 만약에 쓰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포문을 쓸 수 있는데 for I in 1, 2, 그러니까 0, 1, 2, 3 2, 3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 i가 이제 0일 때 뭐를 반복하고 1일 때 뭐를 반복하고 이러한 뜻이 되거든요. 이러한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J, B, NU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요 코드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거는 지금 요러한 벡터가 있고 이러한 벡터의 첫 번째 원소를 뽑아갖고 그 첫 번째 원소를 i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지금 요러한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러한 것도 이제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JB의 NU 자체도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칸이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칸에는 J가 있고 두 번째 칸에는 B가 있고 세 번째 칸에는 N이 있고 네 번째 칸에 U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I에 대응하는 거는 J가 되겠죠. 그렇죠? 이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I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인티저가 아니고 뭔가 이제 스트링이니까 그냥 S라고 이렇게 뭐 봐도 되고 요거를 스트링 이렇게 하고 아이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이 S는 J가 되고 S는 B가 되고 S는 U가 되고 N이 되고 U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게 R이랑 좀 다른 거예요. R은 지금 여기 포문에 있는 여기가 정수라고 생각을 보통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1차원 형태의 이제 어떠한 뭐 리스트가 됐던 문자열이 됐던 뭐든 1차원 자료형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갖고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도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S는 지금 뭐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J가 들어가죠. 근데 2 곱하기 S를 하래. 그러면 출력이 JJ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JJ, BB, NN, U 이렇게 되고 요것도 요것도 좀 바꿉시다. 그냥 만약에 뭐 여기에 이렇게 하면 JBNU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대문자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S는 여기에 이렇게 J가 들어가고 이 S는 J라고 돼 있던 상태에서 요거를 하게 되면 얘가 대문자 J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포로 이제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인 연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용합니다. 이러한 이제 문자열을 S라고 이제 저장을 하고 이 그런 J, B, N, U 이렇게 네 개의 문자가 어디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문자열 중에 혹시 B라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B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A라는 게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A는 없죠, 그렇죠? J하고 B, N, U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true가 되고 C라는 문자는 없으니까 이게 false가 되고 JB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니까 true. 그다음에 JN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JB 이어져 있으면 요거를 true로 뱉어주는데 JN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요거는 그 false로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들도 기억하면은 좋습니다. 스플릿이랑 조인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요러한 게 있어요. 요러한 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 연도하고 월이랑 요 날짜를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구분이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분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0, 21, 그다음에 08, 14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눈으로 보면은 대충 20, 21 그러니까 점 앞에 있는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08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14 이렇게 구분을 해줘가지고 요런 것들을 모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만들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게 얘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은 이 S에는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전달을 해주면은 점으로 구분된 거를 이제 분리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2021 그 다음에 08, 14 분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거 대신에 이거 자체도 그냥 S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써도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ASD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스플릿 F를 기준으로 이제 스플릿 하라라고 하면은 F를 이제 기준으로 처음에 ASD 이렇게 나오고 또 F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리고 F가 여기 하나 더 있네. 근데 그 오른쪽에는 없으니까 그냥 빈 공백이 나오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코드는 이제 AS DF를 두 번 이제 반복을 하면 되니까 이 코드하고 똑같겠죠. 예제 1하고 2는 이제 스플릿에 대한 예제였고 예제 3이랑 4는 조인에 대한 예제인데 조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러한 문자열이 있어요. 요러한 문자열을 제가 이제 S라고 또 넣을게요. 그러면은 요러한 문자열은 지금 그 원소가 이제 하나 있죠. 이거에는 이제 문자열이니까 얘도 그 숨겨진 어떤 기능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조인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 중에 그 조인이라는 기능을 써서 만약에 뭐 1, 2, 3 이렇게 어떠한 또 그 벡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도 되고 리스트도 돼요. 벡터 같은 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S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시 이제 합쳐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ASDF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합쳐집니다. 여기를 이제 별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S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얘도
요것도 이제 칸이 4개 있는 어떠한 공간에 A, S, DF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칸이 4개가 있는 어떠한 공간에 A, S, D, F 요거를 제가 리스트라고 그냥 설명했는데 요렇게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벡터 같은 거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코드도 가능하고 이 코드도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이제 자잘한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일단 파이썬에서 가장 쓰기 쉬운 벡터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이렇게 이제 묶고 대괄호로 묶고 1, 2, 3, 4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A라는 거로 이제 넣게 되면은 A 이러한 식으로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R에서 비어있는 벡터를 선언하는 게 좀 유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비어있는 리스트를 선언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가로하고 여기 원소 같은 걸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비운 채로 하면은 이 비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리스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명령은 아닌데 명령어라고 칩시다. 이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이제 쓰고 가로를 열고 닫으면은 이것도 비어 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여기 리스트라는 거를 쓰고 뭐 가로하고 1, 2,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2, 3을 원소로 가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문법은 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요것도 연산이 되게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여기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3, 마이너스 3, 4, 5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개념적으로 1, 2, 3 이런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4, 5 이런 벡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뭐 이 앞에 이제 더하기 뭐 이렇게 하고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다음 여기에는 6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는 8이 돼야 되겠고 왠지 1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트링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이제 원소하고 그 원소가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5라는 게 이쪽 오른쪽이 그냥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서도 더하기는 뭔가 이제 벡터의 연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소의 추가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요게 좀 우리 예상이랑 약간 다른 것이죠. 제가 학기 초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데이터 과학이다 아니면은 어떤 통계 처리를 위해서 태어난 언어예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파이썬은 그냥 프로그래밍 랭귀지였는데 데이터 과학이나 이제 통계 처리 쪽으로 이제 특화가 되도록 진화를 한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처음 만들 때 이러한 기본 자료형이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수학이나 통계에 대한 그러한 연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뭔가 원소의 추가 이렇게 되게 컴퓨터 공학적인 그러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에서 썼던 브로드캐스팅 있죠. 요런 게 이제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5 플러스 1 요거를 하면은 우리 이제 마음속에는 2, 3, 4, 5, 6 이런 게 계산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스트링이랑 마찬가지로 뺄셈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B를 3, 4, 5 이렇게 선언을 해요. A 더하기 B 하면 1, 2, 3, 4, 5가 되겠지?
이거를 이제 내가 C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럼 C는 1, 2, 3, 4, 5가 되겠지? 근데 C 빼기 B를 하면은 왠지 A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A는 뭐 1, 2, 1, 2 넣고 A에서 1, 2를 빼면은 이게 플러스가 원소를 추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은 빼기는 원소를 삭제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싶을 테니까 이게 빼서 1, 2만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곱하기는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링이랑 계속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2 곱하기 3은 사실은 이제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1, 2, 1, 2가 될 테고 요거 다 계산하면 1, 2, 1, 2, 1, 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요것도 이제 나눗셈은 이제 정의가 되지 않고 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그러니까 원소를 이제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더하기는 추가한다는 의미고 곱하기는 원소를 이제 반복해서 추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뺄셈이나 나눗셈이 원소를 이제 삭제를 한다거나 반복해서 이제 삭제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잘 알겠는데 요런 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더하기하고 이게 곱하기가 원소의 추가나 반복 추가를 의미해서 편리할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편리할 때도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R처럼 산술적인 곱하기나 산술적인 더하기를 우리가 처리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A 더하기 B가 4,6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굳이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에 여기에 일단 A의 타입은 뭐지?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A의 첫 번째 원소를 뽑아서 타입을 찍으면 인트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인트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인트끼리는 덥셈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에다가 0을 뽑아요. 그 다음에 B에다가도 0을 뽑아요. 첫 번째 원소가 이제 A 첫 번째 원소가 1, 그다음에 B 첫 번째 원소가 3 이렇게 뽑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자료는 얘는 뭐예요? 인트. 얘도 인트형이죠. 그렇죠? 인트형이 이렇게 덧셈을 하면은 4가 나오죠. 요거를 처음 원소로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4,6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면 4가 나오고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6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제 4,6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러니까 4자리에다가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6자리에다가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4,6이 나오겠죠. 그냥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런 풀이가 이제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제가 파이썬에서 자료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형이 뭔지를 항상 보고 있어야지 문법에 대해서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A, B는 리스트죠. 리스트일 경우에는 리스트 자료형일 경우에는 더하기 연산이 원소의 추가나 이제 그런 거를 의미했는데 얘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원소로 뽑는 순간 그 리스트의 원소는 다시 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 원소는 이제 인트형이니까 인트형끼리는 그 플러스 그러니까 산술적인 연산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한 거죠. 자료용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러한 그 풀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나는 이거 너무 이런 거 복잡하다. R처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패키지를 하나 불러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연산들을 누가 미리 정의를 해가지고 넘파이라는 패키지를 누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필요 없고 지금은 이거를 넘파이를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임포트 넘파이를 하게 되면은 이 넘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불러와줘요. 그렇죠? 넘파이가 뭐가 있죠. 근데 얘도 이 점을 찍고 탭을 눌러보면 저는 안 나오는데 아마 학생들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그 탭을 눌러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어레이라는 거는 넘파이 안에 소속된
어떠한 그 특수한 또 기능 같은 것이 되겠죠. 이 어레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A라는 거 있죠. A는 리스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뭐 어레이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 R에서 사용하는 산술적인 그 벡터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돼요. 그리고 B도 그냥 리스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하면 1, 2, 3, 4 이렇게 되는데 넘파이 어레이로 이제 바꿔가지고 A를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러면은 4, 6이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A는 1, 2 넣고 B는 3, 4를 넣으면은 요렇게 하면은 AA하고 BB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AA는 이제 뭔가 좀 다르게 생겼죠.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좀 이제 어레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넘파이 어레이라는 뜻인데 요거로 바뀌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 산술 연산이 됩니다. 벡터끼리. 요런 게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이 상태는 R에서 우리가 쓰는 벡터하고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AA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돼야 되지? 2, 3이 돼야 될 것 같죠.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그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곱하기 5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결과에서 이제 곱하기가 되니까 10, 그 다음에 15가 되죠. 10, 15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세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임포트 넘파이 해가지고 그 요렇게 이제 해주는 게 너무 길어. 넘파이가 너무 쓰기 싫어요. 그럴 때는 임포트 넘파이 하고 요렇게 as np 그러니까 내가 넘파이라는 거를 불러올 건데 그거를 내가 넘파이라는 이름으로 안 불러오고 np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겠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A라는 리스트를 이제 변환을 할 때 numpy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array라는 기능을 써갖고 이렇게 변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이러한 약오로 불러와도 상관없다라는 게 되겠죠. 내가 이거 뭐 요렇게 이제 하면은 그 xxx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xxx는 이제 넘파이가 되는 거니까. 보통 여기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아무거나 쓸 수 있는데 그 간습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다음 인덱싱은 이제 스트링이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11, 2, 3, 3, 4, 4, 5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끝에 두 개의 원소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 0, 1, 2, 3, 3 하면은 44가 나오죠. 부터 끝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덱스를 내가 여기를 0, 1, 2, 1, 2, 3, 4 이렇게 이제 매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끝에서부터 매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3 대신에 이거를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똑같이 될 테고 그렇죠? 3부터 끝까지를 마이너스 2부터 끝까지로 이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끝에 두 개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가변 그렇죠. 삭제